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도 12월 27일자 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1편하고 2편 올려드렸고요. 지금 3편 보시는 분들은 이걸 멈추시고 앞에 1편, 2편을 보셔야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전에 2편까지가 여기였어요. 여기 지금 제가 선을 껐는데 여기 위에까지가 2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 3편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다시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이 오평호 증인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증인이 장막성전에 들어갔을 때 7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창도, 김영애, 유인구, 유재열 4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답 예. 자, 질문. 그것이 1975년도였나요? 그러니까 예. 다음에 질문. 1975년도에 이 4사람 외에는 없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증인은 김창도, 김영애, 유인구, 유재열 내보냈다고 했는데 언제 내보내나요? 답 1975년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1975년도에 끝나고 이삭교회 간판을 달면서 그만두었습니다. 문. 이삭교회 간판은 1976년도에 달았지요? 답 예. 문. 1976년도에 다 그만둔 것인가요? 답 그 전에 그만둔 것입니다. 문. 1976년에는 장막성전 7사자 중 아무도 없었나요? 답 예. 문. 유재열도 나갔나요? 답 예.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합니다. 유재열이 1980년에 미국에 갔다고 하였는데 장막성전에 있다가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1976년부터 장막성전에 없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있다가 미국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유재열 씨가 이때 이제 수감이 됐었던, 그러니까 이제 법정 처벌을 지금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지금 미국으로 간 건지 안 간 건지 이제 확인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문. 7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정직위 교육원이 모든 개교회를 다 대표하는 엄청난 조직은 아니지요? 답 아닙니다. 작은 사조직입니다. 문. 작은 목사 몇 명이 모인 사교에 지나지 않지요? 답 예. 답 문. 활성화되지도 않았지요? 답 예. 이제 이게 뭐냐면 계속 청지기 교육원이 신천지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조직이라고 이제 포장돼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평호 목사님이 일관성이 있죠. 처음에 이제 원고 측이 질문했을 때도 정직위 교육원이 대단한 조직체가 아니었다 했고, 신천지 측에서 질문을 했었을 때도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도 뭐 대단한 엄청난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그냥 조그만 사조직이었다라는 이런 얘기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이만희 씨가 정직위 교육원이 대단한 조직, 전두환 정권 때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런 정직위 교원이라는 대단한 조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만희 씨가 부풀려 가지고 지금까지 종교 사기 행각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질문하면 조금 있다가 없어졌죠. 이게 이제 정직위 교육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 정직위 교육원을 정부가 이단 정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두환 정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지금 그 전두환 정권 지시하에 만들어졌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문. 탕명환도 정직위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었나요? 답 필요할 때 왔던 것이 소속은 아닙니다. 문. 탕명환은 정직위 교육원 소속이라고 볼 수 없지요. 답 예. 그러니까 탕명환 소장은 정직위원 소속도 아니에요. 예? 문.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데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답 예. 문. 정직위 교육원이 증인의 집이라고 하였는데 정직위 교육원이 이게 지금 뭔가 말이 빠진 게, 정직위 교육원의 어떤 그 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인의 어떤 집이라고 하였는데 사무실도 하나 없는 변변치 않은 조직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집이고 교회 주소만 놓고 있는 것이지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단체 설립에 주소가 필요하니까 증인의 집으로 해놓은 것이지 사무실도 변변치 않게 없는 변변치 않는 사무실이 없이 변변치 않는 그런 조직이었지요. 이런 이제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 답은 예. 결국은 청지기 교육원을 얼마나 이만희가 포장을 많이 해놨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전부 다 청지기 교육원이 엄청난 조직이었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 조직과 싸워서 일곱 머리와 싸워서 이겼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까지 이만희가 해왔습니다. 이거는 신천지 신도들을 이만희가 철저하게 농락하고 희롱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증인이 장막성전에 들어오고 나서 유재열도 나갔다고 했는데 언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지 알고 있나요? 답,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유재열 씨가 나를 만나서 자기는 신학을 한 적이 없고 은혜로 하였고 교회라는 조직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다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권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1976년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해서 1980년도 목사 안수식도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간 것을 언제 갔는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문, 증인은 유재열이 신학을 한 것처럼 증언을 하였는데 유재열은 고등학교 중퇴였기 때문에 당시 신학대학원을 갈 만한 형편이 안 되었는데 유재열이 신학을 한 것을 증인이 확실히 알고 있나요? 다음 답, 당시 미국에 있는 친구, 제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선 목사 안수주고 후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왔길래 초대를 한 것입니다. 교육받았던 곳이 어딘가요? 답, 제가 알기에 성결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땡땡땡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고 있나요? 답, 잘 모릅니다. 어쨌든 미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에 간 것은 아니지요. 답, 거기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증인이 맡아서 개혁을 했다라고 하였는데 성공하였나요? 답, 개혁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목사 안수식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1983년도에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모든 목사에게 다 맡기고 그 이후에 보니까 한국에는 장막성전이라는 것은 떼어버렸는데 무지개 장막성전, 신천지 장막성전 여러 단체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1983년 몇 월까지 이삭교회 당회장으로 있었나요? 답, 몇 월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1983년도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내가 총괄해서 다 맡겨놓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학위 받고 제가 미국에서도 미국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거기에 있다가 한국에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987년도에 귀국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편집할 때 그 권한은 노회의 권한이라고 하였는데 그 소속 노회는 중앙노회지요? 답, 예. 중앙노회는 백동선 목사와 전혀 관련이 없지요? 예, 당연히 이제 없다. 일단 보겠습니다. 다시 중앙노회는 백동선 목사와 전혀 관련이 없지요? 답,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백동선 목사님은요 한남노회입니다. 한남노회. 그러니까 중앙노회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백동선 목사가 관여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생략됐지만 결국은 백동선 목사는 중앙노회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고 한남노회 쪽에 있기 때문에 장막성전이라든지 정지위원회 관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음 1980년 9월경 장막성전의 재직들이 한꺼번에 사퇴한 적이 있나요? 답,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교회라는 직분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한꺼번에 사퇴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증인이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10장로를 세운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머리 열불짐승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 신천지 발전사에 가면 이것도 오타네요. 장자입니다. 열장로. 열장로가 세워진 사진이 있는데 어떤가요? 답 거짓말입니다. 문 증인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지요? 답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장로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열장로가 있는 사진 그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로에 편입되었다고 했을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은 누구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의 중앙로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인물은 정땡호 목사, 김땡호 목사인가요? 답 예. 문 이들이 총회장의 역할을 했었나요? 답 다 총회 어른들이죠. 문 총회장인지는 모르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중앙노회 노회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총회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백동선 목사가 이삭교회로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좋다고 승인을 해준 적이 없지요. 답 없습니다. 문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당시 증인 탁성환, 김종두 이 사람들은 노회원들이기 때문에 안수위원이 되었지요. 답 예. 문 이 사람들 외에 안수위원이 더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세 사람이 안수를 다 준 것인가요? 답 예. 문 백동선 목사가 증인이 개혁했던 이삭교회를 제명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백동선 목사가 증인이 개혁했던 이삭교회를 제명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했을 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은 이만희 총회장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말을 섞어 본 적도 없나요? 답 예 없습니다.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정말 골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일곱머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멸망자 배멸구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아주 막 난리법석을 떨어놓은 거예요. 혼자 이만희가. 자, 그 다음에 문 청지기 교육원과 관련해서 신천지 측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머리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답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일곱머리 짐승, 일곱머리 목자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문 증인은 맹세코 증인이나 청지기 교육원 활동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 마지막에 홍종갑 변호사님이 오평호 증인에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증인은 원고 대리인, 즉 홍종갑 변호사님 말하는 거예요. 원고 대리인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지요. 다 없습니다. 이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작을 하고 짜집게서 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끝냅니다. 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 녹취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편부터 3편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법원의 안양지원에서 있었던 오평호 증인에 대한 증인 녹취서를 전체 공개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즉 이만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런 소설을 만들어서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하는지 아주 철저히 알게 됐고요. 자, 다음에 3월 7일 날 증인이 한 명 또 나옵니다. 이 증인은 김땡태 증인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오평호 목사는 우리 측 증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누구죠? 홍종갑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서 법정에서 처음으로 신천지 측 대리인, 소송 대리인, 그 다음에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오히려 신천지에서 신천지 신도, 신도인 김땡태가
그때 당시 12월 7일 날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죠. 신천지가 진리의고 공의공도하고 1.1획 틀리지 않았다라면 이만희 씨를 모든 신천지 신도들 앞에 증거했던 김땡태가 지금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7일 날 이제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월 7일 날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2월 15일 날 재판이 끝나고 한 일주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김땡태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이제 받았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김땡태가 우리가 우편물로 보냈던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명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김땡태가 이제 3월 7일 날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신천지는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그리고 신천지 신도잖아요, 이 김땡태는. 그러니까 오히려 법정에 나와서 훨씬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오평호 목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7일 날 사뭇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 신천지 신도 김땡태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땡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체 내용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또 이거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